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님과 제가 S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지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온라인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S봄의 기본과 어떠한 형태로 저희가 취약성 탐지에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제를 극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봄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S봄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BO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ill of Material의 약자입니다. 봄은 제품의 여러 가지 구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품 라벨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에 원자재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알레르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밀 알레르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품 라벨을 읽어서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S봄, 소프트웨어 Bill of Material의 약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목록입니다. 자산 관리, 라이센스 관리, 취약성 관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레르기 비율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어떠한 취약성이 있는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지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는지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목록의 교차점이 중복되는 부분이 그 컴포넌트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 취약성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 S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S봄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념이 이 표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특정한 벤더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힌트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고요. S봄을 사용해서 취약성을 검지를 할 때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함정, 덫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과 자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활용을 했을 때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이썬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S봄은 이 로그 파일을 패싱을 해서 만듭니다.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파일은 요건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요건 텍스트는 파이썬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특정한 버전을 지정하지 않아도 요구사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됩니다. 버전 지정자가 없으면요. TOML 형식을 사용해서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pip 파일 락입니다. 제이슨에서 요건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이런 파이썬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서 버전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단 그럴 경우 버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취약성을 검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의존 관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검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잘못 검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탈선하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pip install 어쩌고저쩌고 하고 넣으면 락 파일에 나열되지 않아서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사례 연구는 자바에 관해서입니다. pom.xml과 gradle.락 파일은 자바의 표준 잠금 파일입니다. pom.xml은
의존관계를 정의하는 XML 파일입니다. 메이븐과 연동해서 작동하는 자바 프로젝트의 종속성을 정의하기 위한 XML 파일입니다. 그레이들 락 파일은 그레이드를 위한 락 파일입니다.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바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요, 이 락 파일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form.xml을 빌드 엑스큐터블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설정을 하는 것이 add maven 디스크립터를 false로 설정을 해서 빌딩을 한 실행 파일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들 락 파일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함정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런타임 S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은 제프 윌리엄스, 그러니까 컨트래스트사의 CTO인 제프 윌리엄스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S봄은 락 파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런타임 S봄은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런타임 S봄이 왜 스태틱 S봄보다 낫냐 하면요. 스태틱 S봄은 신뢰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못 검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타임 S봄이 신뢰성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작동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기반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약성 검지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이 S봄이 실행 중이기 때문에 런타임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스태틱 S봄의 취약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배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고 완전히 실행이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배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파이썬과 자바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모듈의 해상도는 얼핏 보기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의할 것은 사이트 패키지입니다.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서드 파트 라이브러리 리스트는 이 라이브러리 목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스코리입니다. 오스코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리스트업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파이썬의 프로세스를 리스트업하는 것, 그리고 사이트 패키지를 인스펙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니어 런타임의 S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니어라고 말씀드린 것은 큰 드로우백,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이드 패키지 중에는 개발 의존성, 그리고 모듈의 모듈 패스를 다이나믹하게 확장시킬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몇 가지 런타임 S봄을 자바에서 만들기 위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보는 것입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자바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검증합니다. 프로세스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프로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트, 우바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에 들어있는, 하나의 패키지화가 되어 있는 것은 또는 우바자와는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JBO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 바디 에이전트를 기동하고 있는 자바 프로세스로 정의함으로써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가지고 옵니다. 런타임 S봄을 이 툴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소개했습니다. 파이썬과 자바 두 가지요.
이 사고방식은 어떤 언어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의미 있는 S범을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이 교대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S범 그 수동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중량급 일인 S범을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라인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라인은 C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C사는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제품입니다. C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예술품인데요. 옥상 위에, 지붕 위에 있습니다. 일본 가옥의 지붕 위에 있고 앵마기를 하고 그 복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문화적인 것입니다. 시사 동상인 지금 보셨는데요. 시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만든 시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인프라를 나날이 스캐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시보드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대시보드는 세큐리티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나 서버 관리자 등 그러한 기업 안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큐리티 서버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우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시사는 취약성을 재현하는 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앵마객이면서 보호성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라인의 인프라입니다. 이 신화의 생물인 시사라는 이름을 붙인 유래입니다. 이 컨셉입니다. 시사가 어떻게 작동 기능하는가 하면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간략한 도표입니다. 첫 번째 스크립트를 모든 서버상에서 가동시킵니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S범 데이터뿐만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들, 세큐리티 상황이 서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포트로 배출하고요. 시사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곳에 송신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 리소스로 인해서 강화가 됩니다. 이를테면 IP가 로우 밸런서로 인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서버의 오너가 누구인지, 서버가 누구에게 소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리포트를 강화하는 것은 OSB라고 불리는 겁니다. OSB는 오픈소스와 바너너빌리티의 약칭입니다.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이것으로 인해 S범의 정보와 더해지면서 취약성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리포트 데이터베이스에 수납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 기업 안에서 공지를 합니다. 시사 대시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API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비스랑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 스크립트입니다. 라인에 대해서는 15서버 복수의 센터, 복수의 나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버를 매일 시사는 하루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디반 스캔도 가능합니다. 365일 언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사 파이썬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2.6 이상의 것은 모두 다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인 파이썬에 2.6, 2.7인가 하면 엔드 오브 라이프인데 왜일지 궁금할 텐데요. 시사 안에 센터 6와 같은 것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범만의 다른 인터페이스의 정보나 어떤 포트가 열리고 있는지, 프로세스 정보, 애플리케이션 정보, 그리고 하드코어스 되고 있는 취약성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의 바치 HTTP, 리눅스, 캐널 6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 리포트를 내면 다음 단계 시사 파이프라인 속에 들어갑니다. 이 파이프라인 안에서 서버가 이 정보가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서버의 오너가 누구인지, 누구의 소유물인지, 이 서버의 소유자를 알고 싶을 경우에 그것을 찾아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오너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확인이 되면 디벨로퍼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라인 메신저와 같은 서비스의 일부인지 또는 서버 내부의 서버의 일부인지 그것을 확인이 가능하면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포트가 엑스포트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S범을 사용할 수 있고 취약성을 발견할 수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저희도 이러한 취약성을 발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어떤 형태일까요? 간략하게 지금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PI가 있고요. 레포트가 있고 외부 리포트로 기능 확장을 합니다. 그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열리고 있는지 서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OSB가 볼 수 있는지 등등입니다. 기능 확정하면 리포트는 인덱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이를테면 시사 다시보드에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OSP 정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S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OSB가 뭘까요? OSB라고 하는 것은 구글의 2명의 직원이 만든 것입니다. 오픈소스 바르널러비티의 약칭입니다. 에코시스템의 복수의 패킷의 각 버전을 매칭시켜서 취약성과 연결시킵니다. 어떤 버전 패킷에 그 취약성 영향을 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OSB DB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외부 리소스를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트허브에서 여기 슬라이드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사에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OSB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할 수 있으면 15만 리퀘스트를 매일 나가기 때문에 레이트 리밋으로 블록될 가능성이 있지만 클러스터에 다운로드하고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S범 정보를 추출해서 그것을 API에 올립니다. API가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서 취약성 정보를 다시 보내줍니다. S범으로. 그 정보들은 이번에 C사 파이프라인 쪽으로 보내줘서 이 리포트가 기능이 강화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S범과 OSP를 어떻게 조인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것이 두 가지의 스키마입니다. 왼쪽에 OSB 스키마, 오른쪽에는 저희의 버전, S범의 버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OSB에는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바이파이 네임, 라이브러리 네임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스키마 쪽에서는 버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범 버전의 컴포넌트 리스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이 버전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매칭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패키지 또는 컴포넌트가 이 취약성에 대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OSB에 대해서입니다. 대시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것이 대시보드 스크린샷입니다. 대시보드에는 복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있듯이 몇 가지 취약성이 서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여러 컴포넌트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어떤 프로세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서버상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포트가 열리고 있는지, 이 포트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컴포넌트 중에 S범 컴포넌트입니다만은 340개 이를테면 있습니다. 취약성이 있습니다. 인하우스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의 하드화된
체크에 준거하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루싱 퀄리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버 iMessenger 서비스에 등록된 모든 서버를 취득해서 외부로 열리고 있는 서버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픽션 기능을 했습니다. 서버에 가서 취약성을 픽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스캔한 것을 다시 한번 하고 취약성이 확인이 되면 득점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면 대시보드에 득점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 취약성의 픽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파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시사를 사용하고 있는 유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라인에서 출시를 하기 전에 세크리타 효과를 하는데요. 시사를 도입하기 전에는 반수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확인을 하고 이 리리스 전에 했던 것을 출시 전 한 회를 했었는데요. 리리스 한 뒤에는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되거나 CSP 다큐멘트를 디벨로퍼에 전달을 해서 매칭을 시키고 다시 한번 수동으로 체크하는 것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자동화했습니다. 대시보드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메일 그리고 온디만드 양쪽으로 했습니다. 리리스 뒤에도 자동화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서버의 기능 효과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어떤 취약점이 서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취약점 피드를 보고 취약성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동으로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취약성의 커버리지를 30에서 8,000 이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OSB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덕분입니다. 이것이 다 자동화됐습니다. 온디만드도 가능해졌습니다. 하드코딩된 취약점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여러 설정을 체크를 해야 되는 취약성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션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S범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있는지 투명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마준이 없는 파일을 잠굽니다. 그게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에 따라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락 파일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란타 S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런타임 S범, 락 파일의 문제를 직접 런타임 S범을 쓰는 것이 아니라 파일 디스크립터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취약성의 검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S범과 OSB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8,000 이상의 취약성을 체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큐리티 담당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기업 내의 제품 소유주들이 취약성에 대해서 원팀으로 일을 함으로써 빨리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플러스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세션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야후의 다키자와 님이십니다. 야후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다키자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키자와님,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야후 주식회사 야후재팬에 소속되어 있고요.
보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을 고안을 하고 규범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기자님 세션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임 S봄의 취약성과 관련된 활동, 컨셉이 굉장히 참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면 개발 프로세스 컨셉으로서 가능한 한 앞단계에서 보안 대책을 강구합시다 라는 시프트 레프트라는 컨셉이 있고, 한편 런타임 S봄하고 개발 쪽을 보면 후공정에서 보안의 취약성을 발견을 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S봄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요, SCA라고 불리우는 툴 그룹,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는 툴 그룹이 있죠. 이것을 개발의 앞단계에서 사용을 하자라는 컨셉 하에 만든 툴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레프트라는 컨셉이랑 SCA 툴이라는 거랑 런타임 S봄이랑 이걸 어떻게 잘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해서 개발자가 더 나은 보안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프트 레프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네, 그런데 이 오른쪽도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발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런타임 S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스태틱 S봄보다 유효합니다. 기동이 되니까요. 런타임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제대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왼쪽을 보는 건 일반적이죠. 디벨로퍼라든지 코딩,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한테 어떻게 초기 단계에서 취약성의 대책을 세울 거냐라는 거 중요하지만, 깃버릿 같은 경우에 퍼즈테일을 보더라도 락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취약성을 발견하더라도 이 코드가 서버에서 전개가 됐을 때는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런타임 S봄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도 알겠어요. 왼쪽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시사 프로젝트에서는 매일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CI/CD 툴을 사용하는 건 자동적으로 이게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탭을 만졌을 때는 이걸 서버에서 서버 대시보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그리고 출시 전에도 데벨롭먼트 서버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 그건 뭘 강화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준을 맞추려면 뭘 강화해야 되는지요. 초기 단계에서 대시보드를 살펴보는 것은 역시 이 왼쪽 부분의 대책 강화로도 이어지고요. 인하우스먼트와 관련해서는 기업 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고 픽스를 하고 문제를 픽스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배포하기 전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 단계에서 제대로 살펴보는 거랑 또 후반 단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또 살펴보고, 이런 활동을 양쪽을 다 잘해서 전체적으로 보안을 제대로 잘 체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공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인데요. 실제로 시사 프로덕트를 사용을 해서 취약성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CVSS 스코어로 말하는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개발자들에게 그 수정을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 전달하면 개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하게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 중요한 취약성이 발견됐을 때 그 취약성을 평가하고 중요도가 얼만큼 높은지 판정하고 회사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픽스를 하도록 합니다. 디벨로퍼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디벨로퍼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할 때도 있습니다. 시사 대시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취약성이 서버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칠까? 여기서부터인가? 라기보다는 그 취약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큐리티 보안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고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은 ESS 8 이상일 때는 이거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큐리티 높은 곳이 있으면 회사의 경영진들 쪽에서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낮은 거에 대해서는 각 프로덕트 쪽에서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것. 가시화됐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개발자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대응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써서 개발자들의 동기를 높인다, 이렇게 하고 있다, 또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사 대시보드 안에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제대로 프로모션 홍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선권을 줘서 이를테면 리스크가 높은 서버 안에서의 취약성이 발견됐을 때 그 뒤에 이것을 픽스했다. 보안 부문은 아니지만 디벨로퍼가 적극적으로 보고 이것을 수정했다. 그럴 때는 포인트가 올려진다거나 그 득점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면 잘은 모르지만 쇼핑 할인권, 급여가 올라간다, 아니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베니핏이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모티베이션을 올린다는 것,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부문장에게 보여줘서 이 팀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취약성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화할 수 있으면 디벨로퍼나 다른 팀에게도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디벨로퍼에게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버그 대책, 제품 개발, 보안은 아무래도 뒷전으로 되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일환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사 쪽에서 기능으로서 제공되고 있는 게이밍 기능 형식 스코어, 또는 이 사람은 포인트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다, 또는 포인트는 없어도 건수가 굉장히 많다, 대응이 많다라는 것이 가시화됨으로써 이것을 활용을 해서 팀장들이 또 평가를 한다든지 회사 전체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개발자들의 모티베이션이 올라가고 보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은 이 내용들을 회사에 가지고 가서 피드백하면서 회사 자체의 보안 강도를 높이도록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